제가 그걸로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 돈을 가서, 찾고 은행 가서, 네. 내가 알리는 거를 최대한 이제 숨겨야죠. 네. 가족분 이게 큰일 이제 나죠. 네. 세무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해줬다가 압세자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AI가 정말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약간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 저희 밥도 못 먹고 밥벌이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어노스의 서천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닌 저희 회사 대표적으로 세무 상담부터 여러 가지 고객분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고, 저를 비롯한 제 주변의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세무 상담부터 기장, 양도세까지 정말 스마트한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법인 BHL의 김무영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법인 BHL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영 세무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세무사님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역삼에서 이제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치원 대표님 이제 운영하시고 계신 이제 법인을 저희가 자문 기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좀 어려운 발걸음을 좀 해주셔서 정말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또 저희 PD님이 아이스 브레이킹용 질문이긴 한데 세금이 사라진 세상과 네. 세금이 2배인 세상 어디에 좀 살고 싶으신 건지. 만약에 제가 세무사가 안 됐으면 네네네. 세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국가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네. 의무지만 아무래도 세금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겠지만 세무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없으면 네.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희 밥도 못 먹고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세금이 사라지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세금 2배가. 네, 맞습니다. 4배가 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4배가 되면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금이 없으면 네네. 저희가 지금 도로 이런 것들 그렇죠. 이용도 못하고 네. 지하철도 못 할 거고요. 네네네. 저희가 뭐 여행 갈 때 고속도로 지금 뻥뻥 뚫려 있는데 쓸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다 지어지고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세수가 또 네, 원활하게 맞습니다. 흘러가야 세금이 되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세무사님 말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네. 로또에 만약 일등이 당첨됐다면 세무사님께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나요? 사실은 세금을 이미 로또 당첨돼서 저희가 이제 은행 가서 찾으면 이미 다 세금을 저희가 띄고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줄일 수는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하면 일단 최대한 빨리 은행 가서 돈을 찾고 은행 가서. 네. 내가 알리는 거를 최대한 이제 숨겨야죠. 네. 가족분 가족들 중에 내가 이제 알리면 안 되는 거 혹시 이제 네. 지인들한테 이런 거 절대 알리시면 아니 이게 큰일 이제 나죠. 네. PD님이 이제 질문 주셔서 한 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했는데 돈을 빨리 찾고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는다. 네, 이게 줄이는 거는 불가능하세요. 이게 세금을 줄이는 일이다.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로또가 되면 이걸 연금 형태나 이제 일시에 받는 거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쵸, 예. 저희 나라는 이게 복권이 분리가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로또랑 연금 복권이 별도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로또를 일시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는 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연금이나 일시에 수령할 수 있는 걸 선택하실 수 있다 하면 아무래도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게 세금적으로 좀 유리하시긴 합니다. 네. 일시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가서 은행에 찾고 맞습니다. 가족들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그럼요. 않고 은행에 그 돈을 잘 예치를 해두시거나 그거 자체가 네. 줄이는 거다. 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부동산 이제 중개인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세무사님도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라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일이 세일즈지만 네. 비슷한데, 만약에 세무사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세무사 되기 전에 잠깐 회사를 좀 다녀왔어요. 어디 다니셨어요? 그 현대모비스에 제가 이제 재경본부에 이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세무사 합격을 해서 바로 세무사 일을 할지 아니면 회사를 좀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할지 선택을 한 기로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세무사가 안 됐었으면 그 회사원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자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코인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맞습니다. 다 해야 제가 그걸로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 투자자분들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아, 있어요. 제가 해봐요. 축구 선수들 감독 보시면 물론 축구 선수를 안 하신 분들이 또 감독을 하실 수 있지만 네네네. 축구 선수를 해본 사람들이 감독을 좀 잘 하실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뭐 일확천금을 노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코인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그거 많이 있습니다. 요새 AI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업 같은 경우에도 중개인이다 네, 보니까 네. 불과 3년, 5년 전보다 일의 그 업무 스콥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스펙트럼으로 지식을 함양해야지만 이거에 대한 아웃풋들이 다 고객한테 또 가고 그 고객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용인을 하고 저희도 이제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AI가 정말 많이 발전돼서 저희 이제 중개업 같은 경우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양 산업이긴 맞으니까 맞아요. 네. 언젠가는 일부분 이런 게 다 대체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세무사라는 직업은 10년 뒤에 AI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중요한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저희 이제 세무업계에서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요즘 이제 보는 건데 AI가 정말 많이 발전이 되면서 저도 너무 놀라고 맞아요. 너무 약간 소름 돋습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저희가 뭐 세무 검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정말 잘 대답을 해주고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분들한테도 이제 AI가 세무사보다 더 믿으실 수도 있을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이제 저희는 AI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대체되기는 어렵고 세무사의 일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네네. 네. 대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대체될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워낙 이 세법 같은 경우에는 국세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하려면 맞아요. 물론 이제 뭐 10년 뒤 AI는 정말 많이 발전했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은 고객분들이 저를 만나는 이유도 그렇고 세무사님을 만나는 이유도 어떤 신뢰관계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체는 하겠지만 그래도 뭐 다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은 지금도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AI를 통해서 이제 맞아요. 더 손쉽게 저희가 일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일 처리된 결과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건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쓸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납세자나 혹은 이제 고객들한테 그런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AI가 전부 다 대체되기는 어렵지만 AI를 통해서 앞으로 세무사들이 같이 공존해 가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조금 잘하시는 세무사 분들만 좀 살아남는 시대가 그럴 수도 오겠네요.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무사님들은 이제 어려워지실 수 있고요. 그 AI를 잘 활용하는 세무사님들이 시장에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사님 그 세금 신고할 때 네. 또 세무사 직접 또 세금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때 좀 머리 아프거나 막 그런 또 일들이 좀 있나요? 사실은 계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납세자분들한테 세금을 안내해 줄 때 그게 가장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납부할 세금이 별로 안 되시면 상관이 없지만 좀 크신 분들이 네, 많으니까. 크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힘드세요. 물론 본인이 버셨다고 하지만 그 돈이 내가 내 통장에 들어오신 순간 그거를 다시 내어주는 내어주는 게 뭔가 내가 살을 띄워주는 거와 비슷하다고 맞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때 그때 좀 네, 그때 진짜 머리가 힘드시겠다. 많이 아프고 맞아요. 네. 진짜 이게 맞는 얘기인 게 매출이 발생한다 해서 네. 부가세는 나의 돈이 아니고 네. 나라의 돈이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온 돈에서 뭐 법인세 낼 거 혹은 개인 소득세 낼 거를 미리미리 구비해서 통장을 뭐 3개 정도 해서 만들어 놔야 네. 되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도 내 돈처럼 다 쓰고 네. 내년에 내 뭐 종소세라든지 법인세 다 쓰고 그래서 되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안내하는 제 입장에서도 저도 대표님들한테 부가세를 내고 네. 법인세 내고 내라고 말씀드리지만 네. 그때는 이성적으로 되다가 제 세금을 낼 때 보면 저도 이게 이성적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대표님들의 마음으로 이 세금 자체가 분명히 벌 때는 있었는데
낼 데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금도 미리 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맞아요.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어들인 돈을 미리미리 세금 계산을 다 해놓거든요. 그냥 세금은 빨리 그리고 네. 제때 내는 게 절세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것도 절세. 그런 리스크 자체를 아예 짊어지지 않고 사실 이제 벌었으면 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당연한 거고 네, 미룬다고 좋은 건 네, 없습니다. 빨리 내는 네. 게 절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하나로 없앤다면 어떤 걸 좀 없애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뭐 수익과도 직결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들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없어지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더 유예를 시킬 수 있잖아요. 재투자를 유도하게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부동산 부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를 계속 내니까 네.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분들이 재투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렇죠. 개인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판매하시기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이용하는 이유도 단일 세율이니까 예. 나중에 이걸 내가 개인 현금으로 가져올 때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조금 더 빨리 롤링을 돌리기 위해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있어야지만 세수가 좀 돌아갈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취득세 정도는 좀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취득세도 세율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거래할 때마다 계속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 보니 네네. 조금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실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이중과세 성격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맞죠. 먼저 재산세를 띠고 나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은 경우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다 보니까 네네. 종합부동산세는 논쟁에 좀 여지가 있고 그렇죠. 부자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네. 있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부동산이 사실은 세금 걷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산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아직 비트코인은 저희가 과세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에 대한 부분도 네네. 그렇고 소유에 대한 부분. 네네. 왜냐면은 부동산은 소유, 취득, 판매에 대한 모든 세금이 다 붙지만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아직 이런 신종 자산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한 과세 체계가 저희 나라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좀 부담되시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주택 관련된 것들은 뭐 대출 쪼이기도 하고 세법도 여러 가지를 날고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들은 이제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세수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쉽사리 세금적인 이런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세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이제 전문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자분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말을 신뢰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서비스 비용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잘못 안내를 드렸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산세나 아니면 다른 이제 법적 책임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사실 가장 스트레스죠. 정말 스트레스겠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계속 더블 체크도 하고요, 크로스 체크도 하고 계속 저희는 이제 세법이 계속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쵸. 네, 변경된 법안에 따라서 분명히 세금은 달라졌는데 그쵸.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만 말씀드렸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무사님들 중에서 말씀을 해줬다가 납세자와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바뀌는 그러네요. 이제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고 네네네. 뭐 대표님도 그렇겠지만 세금만 물어보진 않으세요. 맞아. 그래서 이것저것 많은 이것저것, 것들을 맞아요. 알아보야 되고 만물적 박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부담은 되는데 또 저를 이제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맞습니다. 저를 또 의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고 이제 법적으로 좀 저희가 책임이 생기는 것들은 최대한 다른 전문직 분들한테 이제 서로 이제 넘겨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부동산은 세법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빨리빨리 트렌드를 읽혀야지만 또 네.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사실 기장 비용 아까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세무사님하고 정말 이제 뭐 밤늦게도 연락도 나누고 막 하지만 이 세무사님이 알려주는 어떠한 이야기들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절세 방법 이런 것들이 이 매달 뭐 기자금 비용, 뭐 조정 비용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이제 여러 세무사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와 잘 맞는다고 하면 그런 비용들을 정말 안 아까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없다면 김무영 세무사님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또 고급 종목이긴 하니까 네, 특히 그렇죠. 요즘은 네. 부동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외부 감사를 많이 받고요. 아무래도 개인으로 이제 임대업을 운영하시면 이제 네.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두 가지세요. 네네. 첫 번째는 소득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